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금일 공유드릴 논문은 A Deep Neural Network for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and Diagnosis in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입니다. 본 논문은 2019 트리플 AI에 역습된 논문으로 MSC-RED라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지는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의 데이터는 n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t 시점의 n차원 벡터가 총 라지 t만큼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해당 태스크에서는 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길이가 w인 타임 윈도우를 인풋으로 t 시점의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하여 해당 시점이 정상인지 고장인지에 대한 여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예시로 살펴보면 검은색부터 초록색까지 총 4개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변수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즉 라지 t만큼의 시점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길이가 w인 타임 윈도우 즉 이 네모칸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것을 모델이 인풋으로 받아서 해당 시점에 대한 타임 윈도우가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가 몇이고 그때 노말인지 앱노말인지에 대해서 예측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셔널 LSTM이라는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 먼저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롱 숄트 텀 메모리 즉 컨브 LSTM이라는 것은 LSTM에다가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을 적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부터 살펴보면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이제 인풋의 가중치 값을 가지는 특정 크기의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해서 인풋의 공간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연산을 일컬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예시처럼 저희가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4 곱하기 4 인풋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분홍색에 해당하는 3 곱하기 3 사이즈의 필터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이 인풋의 좌상단부터 이제 필터를 포개어서 이 각각에 대응되는 숫자를 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한 값을 이제 하나의 값, 즉 여기서는 6으로 도출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여기서 옆으로 이제 스트라이드 사이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스트라이드 1이라고 하면은 옆으로 한 칸만큼 움직여서 슬라이딩해서 움직여서 여기에 다시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해서 하나의 값을 이렇게 4로 도출한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우측으로 전부 다 이동을 했으면 아래로 한 칸 또 슬라이딩으로 움직여가지고 동일한 연산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가장 우측에 보이는 아웃풋을 도출하는 오퍼레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인풋에 특정 가중치 값을 가지는 어떤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을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우측과 그리고 아래로 움직이면서 공간적 특징을 추출하는 연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 LSTM이라는 모델은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 RNN의 한 종류인데요. 해당 모델은 RNN이 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긴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은 모델 자체가 이제 연산이 길어지다 보니까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전파가 이제 소멸되는 과정을 일컬습니다. 그래서 이 LSTM은 여기에 셀 스테이트를 도입하고 그리고 과거 및 현재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게이트를 도입시켜서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긴 시퀀스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시간 정보를 잘 모델링할 수 있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RNN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시퀀스의 길이가 3인
인풋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받아가지고 네, 그냥 그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아웃풋을 도출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전한 LSTM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런 그 다양한 게이트들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긴 시퀀스를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과 LSTM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델은 이제 컨볼루셔널 LSTM, 즉 컨브 LSTM인데요. 해당 모델은 비디오 시퀀스에서 스페셜 그리고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로 LSTM에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듯이 이제 앞에 장표에서 살펴보았던 LSTM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래 기존에는 게이트나 셀 스테이트를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행렬 연산을 사용을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시퀀스, 즉 앞서서 봤던 어떤 그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벡터 시퀀스가 아니라 그 3차원의 텐서 시퀀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공간적 정보와 시간적 정보를 모두 다 이제 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가중치의 차원 측면에서 LSTM과 컨볼루션 LSTM의 차이가 크게 존재를 하는데요. LSTM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풋이 연속적인 벡터이고 가중치는 매트릭스 형태라고 한다면, 컨브 LSTM은 인풋이 연속적인 텐서, 즉 3차원이고 가중치도 그렇기 때문에 텐서 형태이고 오퍼레이션도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점은 컨브 LSTM 같은 경우는 3차원의 시퀀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공간적 정보와 그리고 시간적 정보를 모두 다 모델링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프리리퀴짓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컨볼루셔널 LSTM을 가지고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MSC RED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C RED는 일단 기존의 디스턴스 그리고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이러한 방법론들 같은 경우는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여러 타임 스택 간의 템포럴 디펜던시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계열적인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시간 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MSC RED라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여러 타임 스택 간의 정보를 멀티플 레벨, 즉 멀티 스케일로 나타낸 이제 시그니처 매트릭스라는 것을 구축을 하고, 이 구축한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을 먼저 통해서 구축한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적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괄적으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에 보이는 이제 장표가 MSC RED의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 A부터 D까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에서는 먼저 저희가 그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시그니처 매트릭스, 즉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구축한 그 시그니처 매트릭스 자체를 지금 인풋으로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앞서 보여드렸던 뭐 여러 개의 변수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시계열 데이터 자체를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변환을 한 후에 인풋으로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 매트릭스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인터센서 코럴레이션으로, 즉 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구축한 후에 이것을 인풋으로 받아서 지금 A에 보이시는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로만 이루어진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이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먼저 인코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코딩을 해서 피처 맵이 도출되면 여기서는 이 도출된 피처 맵을 이제 B에서 보이시는 이 Attention Based Convolutional LSTM을 활용을 해서 이 인코딩된 피처 맵의 템포럴 패턴을 모델링한다. 즉 시간적 정보를 추출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를 통해서 즉 인풋으로 들어간 시그니처 매트릭스, 시계열 데이터의 시그니처 매트릭스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A에서 뽑고 그 뽑힌 공간적 정보를 컨볼루션 LSTM에 태워서 지금 시간적 정보까지 A와 B를 통해서 도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즉 A와 B를 거쳐서 도출된 지금 이 네 가지의 그 피처 맵은 이제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 피처 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여기서는 이제 이 압축된 피처 맵을 가지고서 C에서 디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그 디컨브를 사용을 해서 이 인코딩 되었던 정보들을 기반으로 인풋으로 넣었던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복원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추출된 그 템포럴 패턴을 가지고 있는 피처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그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디코딩, 즉 리컨스트럭션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되고 나면 인풋으로는 지금 사실 이 T 시점으로부터 여기서는 5시점 이전의 데이터를 넣어서 지금 시그니처 매트릭스의 조합을 5개를 연속적으로 넣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복원을 할 때는 하나만 복원을 하고 이 복원된 것은 가장 마지막 시점에 해당하는 즉 T 시점에 해당하는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복원한 값이다 라고 여기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이 되고 나면 인풋으로 넣었던 것 중에 T 시점에 해당하는 시그니처 매트릭스와 복원된 시그니처 매트릭스 즉 코럴레이션 정보를 이제 가지고서 이것의 차이 즉 레지듀얼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도출을 하고요. 이 도출된 레지듀얼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로스를 추출을 해서 이걸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어노말리 디텍션과 다이아고노시스를 수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와 어노말리 스코어가 지금 다 레지듀얼 시그니처 매트릭스에서 도출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이제 로우 데이터, 즉 앞에 보이시는 어떤 그 특정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시계화 데이터 원본을 그대로 인풋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변수간 코럴레이션이 시스템 상태의 특징에 추출에 중요하다는 논문들이 있는데 그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로우 데이터를 이제 타임 윈도우에서 변수간 타임 시리즈의 인터코럴레이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시그니처 매트릭스라는 것은 이 B에 해당하는 예시와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논문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기에는 페어와이즈 이너 프로덕트 오브 투 타임 시리즈 위딘 타임 윈도우 또는 세그멘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즉 말씀드리면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타임 윈도우라고 하면 여기 안에 지금 4개의 변수에 대해서 특정 기간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검은색에 해당하는 패턴과 그리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패턴 간의 코럴레이션 그리고 검은색과 노란색 간의 코럴레이션 이런 식으로 모든 변수 즉 여기서는 4 곱하기 4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즉 이 4 곱하기 4에 대한 변수 간 코럴레이션을 가지고 와서 이 매트릭스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정상에서와 이제 고장에서 발생할 때 이러한 각 변수의 그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패턴 간의 어떤 유사도, 쉐이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그 노말과 앱노말의 차이를 이제 잡아내겠다라는 게 여기서의 큰 어떤 가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식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도출하고자 하는 시그니처 매트릭스는 라지 M의 그 어퍼 T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원소를 이제 스몰 m ij의 t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xiw와 xjw의 코럴레이션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xiw는 i번째 변수에 대한 타임 윈도우 w에 속하는 어떤 변수의 값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꼭지에 해당하는 노테이션인데요. 저희가 XW라는 일단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세그멘트를 갖고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면, 네, 이 XW는 n 곱하기 W, 즉 n개의 변수에 대한 W 길이만큼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사실 n개의 변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 각각을 나눠서 보는 게 바로 이 XIW, XJW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i와 j에 해당하는 그 로어 스크립션이 이제 변수에 대한 그 표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또는 변수의 인덱스를 i와 j라고 했고요. 이 w는 그 타임 윈도우 세그멘트의 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거는 XIW와 XJW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 커럴레이션을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아래의 식과 같은데요. 분자를 먼저 보시면은 이제 즉 xi t-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i번째 변수의 타임 윈도우 안에서 t-데이터 시점에 대한 값, 스칼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j번째 변수에 대한 t-데이터 시점의 스칼라 값인데요. 즉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총 길이가 지금 W인 타임 윈도우가 존재하는데, 그 W에 대해서 첫 번째 시점에 대한 뭐 i번째와 j번째의 값의 곱, 그리고 두 번째 시점에 대한 i번째와 j번째의 값의 곱,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하다 보니까 지금 이 투 타임 시리즈, 즉 XIW는 W 차원의 벡터이고 XJW도 즉 W 차원의 벡터인데요. 이거의 그냥 엘레멘트 와이즈 곱의 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즉 이걸 한다는 것은 벡터에 내적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 i번째 변수와 j번째 변수의 그 타임 시리즈 쉐이프에 대한 시밀러리티를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쉐이프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코럴레이션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노멀라이제이션 값으로 들어가는 게 분모의 스케일러 팩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타임 시리즈에 대한 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노멀라이즈 하기 전에는 i번째 변수와 j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타임 윈도우 안에 있는 그 내적 값을 이제 MIJT로 나타낸다, 즉 코럴레이션을 나타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지금 앞에서 만들었을 때는 두 타임 시리즈 간의 쉐이프 시뮬러리티와 그 다음에 밸류 스케일 코럴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생기는 것이, 특정 시점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당 값이 시그니처 매트릭스 구축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즉 로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가공해서 쓰기 때문에 인풋 노이즈에 로버스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세그멘트 간 인터벌은 10으로 설정했고, 다양한 스케일에서 시스템 상태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세그먼트의 길이 W를 10, 30, 60, 즉 세 가지로 설정을 해서 세 개의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구축한 후에 이것을 컨캐티네이트 해서 인풋으로 최종 구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저희가 0부터 100까지 지금 이 100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지금 10, 30, 60으로 설정한다라는 것은 지금 W를 지금 0부터 60까지 설정해서 이것에 대한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뽑고, 네, 그리고 다시 30으로 설정해서 30 길이에 대한 그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뽑고, 또 마지막으로 10이라는 길이에 대한 매트릭스 길이를 뽑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60이라는 시점이 기준으로 이거로부터 앞에서부터 10시점, 그리고 30시점, 60시점에 대해서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멀티 스케일로 뽑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히면 결국 변수의 개수 곱하기 변수의 개수로 이제 시그니처 매트릭스가 도출되기 때문에 n 곱하기 n이 3개 도출이 되고, 그것을 컨캐티네이트 해서 n 곱하기 n 곱하기 3이라는 이제 x60이라는 이제 즉 최종 인풋이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세그멘트 간 인터벌을 1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다음 인풋은 이제 10 이후인 70시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이제 60시점일 때와 동일하게 이제 70시점에 대한 인풋을 구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지티가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 총 5개의 인풋 텐서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의 상태를 시그니처 매트릭스로 그 캐릭터라이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인풋을 구축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컨볼루셔널 인코더에 넣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4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로만 구성된 풀리 컨볼루셔널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보시면 이게 지금 xt의 l-1, 즉 l-1번째 레이어에 대한 피처 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풋으로 지금 L번째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이 별표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F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WL 같은 경우는 컨볼루셔널 커널 사이즈가 이렇게 3차원으로 가지고 있는 DL개의 커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L은 바이어스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컨볼루셔널 인코더를 통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L-1번째 피처맵이 들어가서 이 커널을 거쳐가지고 바이어스 텀과 함께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즉 이 WX 플러스 B가 결국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의 아웃풋이고, 네, 그 오퍼레이션의 아웃풋이 나오면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L번째 피처맵을 도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A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봤던 게 지금 이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도출을 해서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이제 통해서 지금 피처맵들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아까 n 곱하기 n 곱하기 3차원의 매트릭스 시그니처 매트릭스 도출했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이전으로 지금 여기서는 5개의 시점에 대한 시그니처 매트릭스가 연속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 매트릭스 하나마다 피처맵이 하나씩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처맵이 각 시그니처 매트릭스에 대해서 나오면
A에 대한 과정이 종료가 되고 그 아웃풋을 기반으로 지금 공간적 정보를 뽑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피처맵에 대해서 저희가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추출을 하고자 이제 컴브 LSTM에 인풋으로 넣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컴브 LSTM의 성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어텐션을 도입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텐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 먼저 여기서는 이제 컨볼루션 인코더의 각 레이어에서 지금 피처맵이 도출이 되었고, 이것을 컨볼루셔널 LSTM에 인풋으로 넣어서 총 H개의 히든 스테이트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H개, 즉 5개의 시그니처 매트리스를 넣어서 각 레이어별로 5개의 피처맵을 지금 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피처맵을 가지고서 지금 시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피처맵을 컴브 LSTM에 넣어가지고 각각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추출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히든 스테이트가 도출이 되고 나면 이거를 가지고서 어텐션 웨이트를 이제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어텐션 가중치는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와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타임 t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HTL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HTL과 이 i가 지금 여기서 바뀌고 있는데 i번째, 즉 여기서는 t-5부터 t까지를 해당 이 i에 들어가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이 마지막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인 이 HTL과의 그 유사도를 구해가지고 그냥 내적을 해서 그거에 소프트 맥스를 취해서 확률화해서 어텐션 가중치를 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여기 컴브 LSTM 하나하나마다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면 마지막에 히든 스테이트가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유사도를 구해서 그 가중치를 구한 다음에 가중치에 대한 가중합을 이용해서 최종 피처맵을 도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볼루셔널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연구에서 인풋으로 들어간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4개의 디컨볼루셔널 레이어로 구성된 컨볼루셔널 디코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디컨브 4부터 디컨브 1까지 총 4개의 디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전 컨브 레이어에서 나온 그 공간적 정보와 그 다음에 시간적 정보를 모두 다 갖고 있는 피처맵을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디컨브 4에서 한번 디컨브를 하고 나면은 그것과 그 위에서 그 컨브 LSTM에서 나왔던 최종 히든 스테이트, 어텐션까지 이제 적용한 최종 히든 스테이트를 컨캐티네이트를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또 디컨브를 이제 하는 과정을 쭉쭉쭉쭉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도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하고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T 시점에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복원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풋과 복원된 시그니처 매트릭스 간의 그 레지듀얼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이제 로스를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추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건 노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시그니처 매트릭스에 포함하고 있는 노말 패턴을 이제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어노말리 스코어를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로스에서 사용되었던 레지듀얼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구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노말인지 그다음에 노말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한 개의 신테틱 데이터셋, 즉 여기서 직접 만든 데이터셋과
한 개의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를 기반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프레딕션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이 위에 두 가지는 지금 템포럴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프레딕션 모델에 해당하는 세 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적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MSC 레드 베리언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개수에 대한 그 정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숫자에 대한 것은 이제 네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만 갖고 있고, 얘는 세 번째와 네 번째만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되 대신에 어텐션을 이제 제외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어노말리 디텍션 리절트 먼저 보시면 그 베이스라인과 먼저 비교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SC 레드가 가장 높은 성능을 모든 데이터셋과 지표에서 도출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두 가지가 이제 템포럴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밑에 세 가지가 템포럴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인데, 지금 이 밑에 세 가지의 모델이 비교적 좋은 성능을 도출한 것을 통해서 템포럴 디펜던시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알마와 그 다음에 LSTM-ED 그리고 MSC 레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폴스 포지티브와 폴스 네거티브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지금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앱노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값들이 어노말리 스코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SC 레드 결과 먼저 보시면 이 밑에 이제 정상 구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어노말리 스코어를 이제 좀 안정적으로 도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늘색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금 이 빨간색이 스레스홀드인데 이것보다 무조건 높이 올라가서 지금 어노말리가 잘 탐지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LSTM-ED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첫 번째에서 잘 탐지 못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튀면 안 되는 구간인데 튀는 현상이 보여서 이제 어노말리에 대한 폴스 알람이 울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SC RED가 그 폴스 포지티브와 폴스 네거티브 없이 모든 어노말리를 잘 탐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모델의 베리언츠를 주었을 때와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제 컨브 LSTM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좋은 성능을 도출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밑에 부분이 어텐션이 제외된 부분인데, 이때보다 MSC 레드가 좋은 성능을 도출하는 걸 통해서 어텐션이 이제 적용되었을 때 모델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 평균 어텐션 웨이츠의 분포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빨간색이 노말이고 검은색이 앱노말인데, 이제 이 O라는 부분이 T 시점이고 여기가 T-4 시점이어서 이게 더 올더 타임 스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앱노말이 다섯 번째 시점에 존재하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노말일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앱노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정상일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라스트 히든에 대한 어텐션을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어텐션을 도출했을 때 앞쪽에서 좀 낮은 어텐션 스코어, 즉 시밀러리티가 낮은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텐션 모듈이 인풋의 상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지듀얼 시그니처 그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잘 복원이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그 어노말리 디텍션의 그 루트 커즈를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것의 성능을 살펴보면 LSTM-ED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딕션 에러를 기반으로 그 어떤
변수에서 프레딕션 에러가 높게 나타났는지를 기반으로 루트 커즈를 도출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도출된 루트 커즈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지금 MSC 레드가 좋은 성능 도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어노말리 구간이 숄트, 미디엄, 롱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타임 세그멘터를 10하고 30하고 60을 사용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레지듀얼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을 했을 때 이제 각 기간에 따라 어떤 듀레이션에 대해서 탐지를 잘하는지를 나타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길이에 대해서 그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탐지 가능한 듀레이션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던 게, 여기서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만들 때 어필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쓰게 되면 로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가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풋 노이즈가 들어와도 이제 그것에 강건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었는데요. 그걸 또 실험적으로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용했던 신테틱 데이터 셋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이 검은색에 해당하는 MSC 레드가 다른 모델들보다 지금 노이즈 팩터가 증가해서 노이즈가 증가를 해도 그 성능이 떨어지는 정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성능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MSC 레드가 시그니처 매트릭스를 써서 노이즈에 강건하다라는 것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유드린 논문은 이제 MSC 레드라는 방법론이었고요.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